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왜냐면 또 이게 내가 이제 21세기는 공인의 시대다라고 설명을 쭉 해오잖아요. 공적으로 살아야지만 되지.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먹는 이 밥 한 톨도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줘서 나는 밥을 먹고 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벌어서 내가 돈을 지불해갖고 내가 사서 내 밥 내가 먹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농부가 그 마음을 내갖고 농사를 안 져주면 다 굶어 죽어야 돼. 물론 농부도 그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받는 혜택이 많지. 그 사람도 이 세상으로부터 어마무지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 거란 말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희한하게요,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끝이 없고 뭐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대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치면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그걸로 인해 갖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뭐라고 예를 드냐면, 미국 회사의 제품을 저 베트남, 인도, 중국 이런 데서 만들어 갖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거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냐라는 거거든. 나는 이 세상을 보면 야, 진짜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나는 그저 그냥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고 느끼니까.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면 나랑은 생각이 정반대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 왜 저러고 살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CCTV가 전국에 안 깔린 데가 없어. 시골에까지도 CCTV가 다 깔렸어. 정말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도둑이 사라졌어. 아, 웃긴 현상이야. 남의 것 집어가고 들고 가고 뭐 이러던 게 옛날엔 그냥 꺼리낌 없이 이렇게 쓱 보고서 눈치껏 가져갔었다고. 우리나라가 소매치기가 없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쓰리꾼 얼마나 대단해서. 진짜 그 유명했던 라인이 있단 말이야. 면도칼 해갖고 그거 괜히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면도칼에 얼굴 긁히고. 영화도 그런 영화 나온 게 있을걸. 쓰리 애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했던 나라였는데 이게 왜 사라졌냐. CCTV가 정말 방방곡곡에 다 갈리면서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얼마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통카드 이렇게 흘린 거 주워가잖아요. 다 잡힌다고 애들이 안 집어간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도. 남의 카드 가져가서 안 긁는데 지금은 추적 다 당해갖고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이 유행을 하냐면, 외국 애들이 한국에 가면 거의 기적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카페 같은 데 가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을 갔다 올 때 핸드폰이랑 노트북 같은 거를 다 그냥 두고 갔다 와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야, 이거 기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뭐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는 그걸 아예 대놓고 막 교재로 활용을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웃긴 거야. 우리나라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에도 옛날엔 도둑놈 쓰리꾼 정말 많았고 뻑치기도 있었고, 그게 사라진 거는 그거 해갖고 별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너희들이 본성이 착해갖고 근성이 그래서 그러자. 에이구, 좀 개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야. 나는 대신 어떤 세상이 됐냐, 그냥 누구나 조금만 움직이면 먹고는 살아. 그냥 먹고는 살아. 그러니까 남의 거 그렇게 해가면서 안 해도 그냥 먹고는 사는 나라가 돼 있으니까, 에이 더럽게 뭐 그거 하냐 그냥 이러고 좀 덜 먹고 이렇게 살면 되지 라는 것들이 서서히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럼 외국은요 먹고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짓을 해.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질 않아. 똑같은 조건과 환경인데 걔네 나라는 계속 그러고 우리나라는 특별해갖고 안 그러고가 아니라고. 좀 문제를 쳐다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지 나는 그게 좀 그래. 똑같은 일을 해도요,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거든. 똑같은 거를, 똑같은 상황을 부딪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까의 문제란 말이야, 결국에는. 그럼 그걸 좋게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길이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못할 수준이냐, 그걸 못 해낼 수준이냐면 그러지도 않거든요. 조금 돌아가면 되고 조금 더 수고스러우면 되는 정도지, 뭘 인생을 갖다가 엄청 쇠가 빠지게 막 개고생을 해가면서 허걱허걱 하면서 그러지 않아.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그 수준은 다 넘어서 있다고. 그렇다면 굳이 뭐하러 왜 그렇게 독하게 아득바득, 그래봤자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 재벌이라고 금가루를 해서 밥 먹지 않아요.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요즘엔 그 재벌들이 옛날이랑 다르게 이렇게 방송에 좀 많이 나와서 방송에 노출이 많이 되고, 이 방송 노출되는 게 굉장히 그래도 좀 유하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방송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 전에 언젠가 최태원 SK 회장 방송에 나왔는데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재벌 회장도 라면 먹는구나 뭐 이런 거야. 내가 그거 보고 되게 웃었어. 아니 얘네들은 그럼 도대체 재벌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고.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 시간이 진짜 빠듯하게 움직인다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 쓸 시간이 없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쓸 시간이 없어. 바빠서. 어설프게 가진 애들이 돈 갖고 돈 자랑하고 돈 지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뻐기고 그러는 거지. 그런 애들은 언제 무너져도 다 무너져. 그거 부러워할 거 한 개도 없다고. 걔네들 그거 뒤에서는 정말 그 발 얼마나 동동동동 거리면서 사는지 알아? 밖에 사람들 보일 때는 폼 잡고 있는 척하고 뭐 괜찮은 척하고 여유 있는 척하지 밤잠 못 잘걸?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상상들을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우리나라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바라보는 게 그 드라마, 영화 이거 만드는 애들이 이 사고방식에 정말 좀 문제가 많아. 건강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없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화가 없어. 맨날 그 정의의 사도 같은 거 만들고 정말 쓰레기 재벌 만들고 검찰이 막 정말 쓰레기고 뒤에서 엄한 짓 하고. 실제 그렇지 않거든. 실제로 그러지 않아. 검찰들도요, 자기 사명감 없는 애는 검찰로 안 가요. 애초부터. 검찰을 선택하는 애들은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 애들이 검찰 조직에 들어가요. 출세하려고 가는 데가 아니라니까. 판사들은 자기 성향과 기질이 공정한 걸 원하는 그런 애들이 법관으로 가요, 대부분. 돈 벌고 자유롭게, 이런 애들이 변호사로 그냥 가시는 거고. 그 변호사 애들이 바라보는 판사, 변호사 애들이 바라보는 검사지. 실제 검사, 실제 판사는 안 그래. 물론 타락하지. 하다 보면 그런 일들 생기지. 근데 모든 검사가 다 그렇고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 그러진 않아. 옛날에 과거에 그랬던 시절이 있지. 실제로 나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검사인데 고위검사였을 거야. 내가 어떻게 술자리에 갔다가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우스갯소리로 술 취해갖고 하는 소리인데 그게 술 취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야. 너 사람만 안 죽이면 내가 다 빼줄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렇게 그런 류의 검사인데, 마르고 다른 검사인데 그런 검사가 몇 명이나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 실제로 내가 그걸 보고 경험을 했지만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고. 모든 검사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오히려. 근데 애들은 맨날 카더라 통신으로 그럴 거라고 지들이 지레 짐작을 하거든. 난 그런 게 웃긴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사물을 바라보는 걸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이는 게 좀 다르게 보일 텐데, 그러면 내가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죠. 굳이 왜 저러고 살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쇼츠로 올린 영상 중에
벤츠의 영업이사인 여자가 있는데 연매출 200억? 뭐 이렇대.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차를 팔고 잘 팔고 그래서 그 업계에서 거의 뭐 하이 클래스인 여자겠죠.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차를 팔려고 그러질 않는데 차는 와서 살 사람이 알아서 사주더라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하냐? 손님이 오면 손님 얘기를 듣고 그 부자들은 자기는 되게 궁금했대. 부자들의 그 마인드가.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대.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 궁금해했던 거야. 그래서 손님이 해주는 얘기를 정말 재밌게 듣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자세가 이런 자세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 사람을 좋게 본 거지. 왜? 차 한 대 팔라고 이렇게 덤벼드는 놈이 아니니까 편안하잖아. 부담이 없고. 나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안 가지만 옛날에 갈 때 그 와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뭐 이러면 그게 불편하거든.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다가 필요하면 저기요 이래서 불러갖고 이거 사이즈 있냐고 해서 이게 편하거든.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다 성향이 이래. 내가 볼 때. 그러면 걔는 손님이 뭔가 필요로 하다고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대. 그 영업이사라는 그 친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가 불편한데 그러면 자기네가 벤츠인데도 그 옆에 BMW에 주차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주차를 하고 오실 수 있게끔 해결을 보고. 그러니까 차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이 불편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번에 나온 차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가. 근데 자기 친구가 누가 벤츠 산다 그러면 내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줄게 라고 해서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니면 전화가 와서 누가 갈 거야 잘해줘 라고만 하고 그러면 그 손님이 오면 거기가 차를 사주고. 그러니까 난 그 윤미영 이사인가 그 사람이. 하여튼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를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더라고. 물론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며 뭐 이 사람도 자기 수양을 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기 나름의 노하우는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못 써먹을 말들도 많이 섞여 있긴 한데 영업 관련돼서는 뭐 도 같은 거야. 도인인 거지.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이렇게 쇼츠로 이렇게 다 해갖고 정리해서 버릴 말 버리고 딱 엑기스만 딱 모아서 쇼츠로 이렇게 올렸지. 근데 그게 자동차 영업에만 해당이 될까? 그러지 않거든요. 뭘 팔아도 다 똑같아요. 내가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다고 치잔 말이죠. 그러면 일단 찾아가잖아. 만났어. 그럼 명함 내밀어.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쟤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왔는지도 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이거 갖고서는 오랜 시간 계속 설명하고 떠들 게 있나? 없단 말이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났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며 살았는지 이 얘기를 쭉 들으면 내가 배울 게 또 있단 말이지 분명히. 그럼 아우 정말 좋은 얘기라고 감사하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묘한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졸지에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줘도.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가면 왔냐고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준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한 게 분명히 있어. 이게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어주는 게 그냥 맺어주지 않거든. 내가 찾아가지만 내가 아무데나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나 만나지지 않아. 야, 요거 참 묘한 거라고. 내가 가게를 가는데도요. 어떤 가게는 내가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어떤 가게는 내가 되게 편안하게 가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게 그러고 대포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먹어야지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저 호텔 레스토랑 스시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문턱을 넘어서 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냥 만나지지가 않는다고. 에너지 기운이 서로가 맞물려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하듯이 너도 나를 필요로 할 일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다고.
이 원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내가 도와줄 일이 보여 반드시. 근데 이걸 못 찾고 내 물건 판다고 내 얘기한다고 정신 팔려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안 보이고 저 사람 얘기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안 보인다니까.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버린다니까. 영업의 정말 기본이야 이게. 이 원리를 모르고 영업을 하면 정말 쇠가 빠지게 정말 팔다리가 개고생만 하고 실제로 얻어지는 거는 별로 없고. 이거 웃기는 거라니까. 그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열심히 머리 좋아서 탁 보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다 헛다리 짚고 살거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잖아. 똑같이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고 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 생각에 틀이 없고 틈이 없어서 지 얘기만 쏟아내고 상대는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온다고. 마인드의 문제라고. 마인드의 문제.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이 얼마나 뻘짓인지 알게 되면 그 짓 안 하고 살아가게 되거든. 그래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뻘짓하고 있다. 그 방식보다 훨씬 쉬운 방식이 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고 편안하다. 아니 연애를 하는데 제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그 지랄발광이 올라와서 감정 소비하고 인생 소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 좋은 날들 다 버리고 뭐하러 그 짓을 하고 사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 할 일 찾아서 내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좋아지는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좋은 인연이 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걔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을 해야지 좋은 사람 만날 생각을 한다. 너는 평생 가도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사람 못 만나. 네 눈에 좋은 사람 만나도 그거 분명히 꽝이야. 네 꾀에 네가 속아서 네 발등 네가 찍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 난 사람들 보면 참 힘들게 산다. 야 힘들게 산다. 인생을 다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다 흘러갔어 이미. 그리고 이제는 남은 거 갖고 정리하면서 가면 되는 인생이야. 그러면 내 인생을 정리해서 돌아보면 괜찮게 살았거든. 남들은 나를 다 부러워했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 남은 것보다 뒤에 남은 게 더 많아. 앞으로 남는 것보다 뒤로 미치는 게 아니라 앞에 남는 것보다 뒤에 더 많이 남는 인생을 살았어. 정말 장사 잘한 거 아니야? 좋지 않아? 나는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내가 그러는 거야.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니까?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우리 인간은요, 남는 건 뭐냐면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뭐냐면 돈도 아니고 자식 새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머리에 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고 내 몸도 여기다 두고 간다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엔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내 영적인 성장된 거야. 지식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돼서 성숙돼 갖고 내 마인드가 커져서 가면 내가 커진 만큼 저 세상에서 큰 마인드 때문에 큰 일을 맡아서 크게 살아. 그리고 다음번에 생에 태어날 때 큰 사람으로 와. 여기서 키워놨기 때문에. 남는 장사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마인드로 가느냐야. 내가 일평생 나밖에 모르고 내 눈앞에 것밖에 못 보고 아웅다웅 하도 살다 가면 내가 뒤로 남겨놓은 게 없어. 앞에 남기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 뒤에 남겨놓은 게 없어서 저기 가면 졸라 춥고 한대에서 아무것도 없이 보들보들 떨면서 살아야 돼. 저승에 가서. 저승에 가면 안 살 것 같아? 저승 가서도 살아.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아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는 장사가 뭐야? 공덕 짓는 거야. 복 짓고. 그리고 내 마인드 올려갖고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세상을 넓게 보고 내가 살면서 있잖아요.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구적 차원의 일을 하는 신이 돼서 살아. 근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살면 허드렛 일밖에 더해 거 가서.
뭘 시킬라 해도 지밖에 모르는 놈이라 시킬 수가 없다니까. 저승에 가서도 에너지가 쪽달막해갖고 조그매갖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내가 확 열려야 돼. 그래서 마인드가 넉넉해갖고 누구를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로 내가 죽어야지 저 세상 가갖고 할 일이 있어. 그걸 시켜도 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시킬만 하니까 그 자리 줄 거 아니야. 지약가림도 못하고 지약가림도 안 되면 뭘 해? 뭐 어디다 쓸 거야? 안 그러겠어? 그잖아. 정말 한심하지 않냐고 그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혼자서 뭘 독고다이로 해갖고는 힘이 약해. 그래서 잘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잘 안 돼.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뭘 해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갖고 해야지만 그게 먹히지 세상에. 혼자서 해갖고는 세상에 잘 안 먹힌다고. 그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혼자서 막 하는 것 같잖아. 혼자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거긴 다 PD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주는 애들이 팀이 붙고 뭐 이래서 여러 명이 그 앞에 있고 얼굴 마담을 그 사람이 할 뿐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가 해야 돼 그걸. 지가 잘나서 지가 해야 돼. 그래서 같이 뭘 못해.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못해. 그 이제 뭐 힘을 모으자 그래서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졸라 싸워. 왜 싸우냐? 내 방법대로 서로 하자고 싸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엔 깨져. 웃긴다니까 세상이 요즘에. 묘한 세상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고 만나면 뭐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물어보거든. 나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라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도와줘. 지가 하고 싶은 걸 잘하게 도와준다고. 걔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거든. 그잖아. 걔가 못 보는 걸 나는 볼 테니까. 걔가 못하는 게 있을 테니까 나는 그거 하면 되거든. 어떻게 해야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몰라. 누가 이렇게 뭘 하고 있어. 그걸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굳이 거 가서 그걸 찌분덕 거릴 이유가 없거든. 그잖아. 그게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게 내비두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꼭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왜 그러지?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막상 그래. 나는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 그럼 그럼 와서 하실래요? 라고 난 대번 그러거든. 그럼 심리는 도망가 다시는 안 와. 누가 나보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그럼 하실래요? 난 대번 이러거든. 참 요즘에 그 묘한 세상을 살아. 사람들이 이게 버르장머리들이 정말 이상하게 들어갔고 전부 다 정말 묘한 세상을 살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도움이 돼야 되거든. 상대에게 그리고 이 상황에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기왕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는 건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일인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잖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살면 내가 힘들어서 힘이 빠져갖고 내 할 일이 내가 안 돼. 내 할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70은 있어야지만 내 할 일이 되는데 내 에너지가 맨날 남의 거 참견하고 남의 거에 떠드는 바람에 에너지가 5, 60밖에 안 돼. 그러면 내 할 일이 되겠냐고. 내 할 일을 못 처리해. 그럼 내 할 일이 비틀비틀거리면 그 주변이 다 초토화가 되는 거야. 나 때문에. 그 주변이 다 힘들어져. 왜? 그걸 갖다 같이 떠받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 그럼 그게 전가가 돼갖고 에너지가 거기들도 힘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놈들도 다 똑같이 그 지랄하고 살고 있는 거야. 회사를 가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오늘 몇 시에 퇴근하지? 언제 퇴근하지? 이 지랄하면서 출근을 해. 그런 애들 데리고서는 그 회사가 운영이 된다? 나는 안 망하는 게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난 진짜로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라고 보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직장 다니는 애들을 이렇게 봤는데 지 밥값 하는 새끼 난 한 명도 못 봤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 밥값 못해 내가 볼 때는. 나 이건 결코 와야. 난 누구든 와. 네가 밥값을 했는지 안 하는지 내가 계산해서 보여줄게. 야. 밥값 하는 놈 한 놈 못 봤다 나는. 근데 회사가 망하지 않고 굴러간다니까.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내가 볼 때는 앉아갖고 만화책 쳐다보고 있고 주식하고 앉아있고 집에 뭐 자식 생각하고 있고 마누라랑 싸우고 와갖고서 마누라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위 생각하고 회사에 와갖고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만 잡생각을 다 하고 있어. 직장 다니는 애들 100% 이지랄하고 있다고 내가.
장담을 한다고. 안 그런 새끼 한 명도 없다고. 남의 밥 먹으면서 일하는 애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놈 한 놈을 못 본다고. 와, 우리나라 안 망하고 일하는 거 보면 난 정말 신기하다니까. 기적이라고. 남의 거 참견할 여력이 없어. 우리는 남의 거 참견을 하면 내가 망해. 내 할 일이 안 풀리고 내 것만 해. 내 것만 잘하면 그게 세상을 돕는 일이라고. 남한테 민폐만 안 끼쳐도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는 거라니까. 나는 그래서 민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생각을 한다고. 항상 최소한 남한테 민폐는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최소한이라도 가자. 나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잖아.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 난 거의 잠도 안 자, 밥도 안 먹고 그냥 그거 하느라고, 그거 해결 보느라고 24시간이 뭐야. 미친 듯이 매달려 살잖아. 옛날에 재개발할 때 내가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낮에는 아버지 모시고 다녀. 밤에 와갖고 인터넷에서 미친 새끼들이랑 싸워. 그리고 시간 남으면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읽어. 내가 딴짓하고 딴 생각할 틈이 어딨냐고. 그거 해결하기 바쁜데. 일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고 이걸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프로젝트가 회사 내에서 어떤 의미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사실 나는 그거 진짜 배우고 알아야 될 게 정말 많아서 정말 바쁠 것 같거든.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놈인지 난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을 못 봐. 근데 있긴 있을 거야. 나는 최고에 도달한 사람들, 응?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로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안 하겠지. 나는 지금 이게 내 일이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떠들 뿐이지. 나도 내가 바쁠 땐 이거 떠들고 누구한테 설명도 안 하고 내 할 일 하기 바빴거든.